안녕 하시모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0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3시 52분 새벽입니다.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Calculus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스크롤 하시고요, 151번 동영상에서 관성 모멘트, 법선 벡터, 3차원 면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Show in Folder 이 버튼을 누르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름은 152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이 폴더에다가 제가 그림 파일을 하나 붙여넣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 152번 폴더에서 Problem 25 이 파일을 눌러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Moments 폴더를 선택하고 New Equation.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Moments.cpp 이 파일을 열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Equation.cpp에 붙여놓고요, 이 파일은 닫습니다. Ctrl B 토마스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3판이고요 921 페이지를 검색해보면 15.6 Moments and Center of Mass가 나오고요, 여기에 문제 25번이 있습니다. 문제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붙여넣겠습니다. 토마스스 캘큘러스 13th 에디션이고요, 13판이고 챕터 15.6 Moments and Centers of Mass 페이지 921 Problem 25 이 문제입니다. A. Center of Mass Find the center of mass of a solid of constant density bounded below가 오면 bounded above가 나옵니다. 문제를 여러 번 읽어봐야 합니다. 처음에 풀 때는 bounded below, bounded above, below by the paraboloid z equals x square plus y square and above by the plane z equals 4. 일단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Z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요, 요 그래프입니다. 요 곡선이고, 여기에 Z축이 있고 이게 회전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그래서 Z이 4일 때 이 곡선과 만나는 점 y의 좌표는 2가 되고요, 여기다 4를 넣으면 y가 변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고 x가 변할 수 있는 최대 범위도 마이너스 2에서 2입니다. 이거를 입체로 봐야 합니다. y축, z축, 그리고 이게 x축입니다. 일단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부피 계산하기 전에 적분의 한계를 먼저 결제합니다. 오로 x 리미트는 SED make top를 사용했어요. Z이 최대값이 4가 되면 이 식에다 4를 넣으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x가 변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y 리미트도 동일한데 x 리미트와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적분의 y 구간이 결정되었고요, 오토 z 리미트는 SED make top에서 이거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괄호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z이 4할 때 평면과 z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때 이 두 곡선 사이에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이
이게 하한입니다. 하한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오토 x, 오토 y 리턴을 하는데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 이게 적분의 하한입니다. 하한. 이 도형에서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기 때문에요. 이게 하한이고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게 하한이고 이게 상한입니다. 이게 상한이고요. 그래서 상한은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합니다. 5로 부피는 볼륨 이렇게 나타내고요. CNA 인티그럴 하는데 이게 삼중적분입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 a solid of constant density입니다. 밀도가 constant density일 때는 피적분 함수를 그냥 1.0으로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볼륨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삼중적분이고요. x 리미트가 오고 그 다음에 y 리미트가 오고 그 다음에 z 리미트가 오면 이게 삼중적분이고요. 이 리미트의 순서 거꾸로 적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dz, dy, dx 이렇게 하면 이 볼륨의 부피가 나옵니다. 이게 볼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질량으로 봐도 됩니다. 밀도가 1일 때는 볼륨이면서 질량이기 때문에요. 제가 mas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이라고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m xy인데요. 이거는 CNA 인티그럴이 들어가야 하고요. 피적분 함수가 5로 x, 5로 y, 5로 z인데요. 이 입체 도형의 경우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요. x축에 대한 질량 중심은 0이고 y축에 대한 질량 중심은 0이고 z축에 대한 질량 중심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z축에 대한 이거는 1차 모멘트입니다. 1차 모멘트는 return z 여기서 dx, dy, dz 볼륨 요소 여기다가 density density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 리미트, y 리미트, z 리미트를 그대로 써주고 적분 순서도 그대로 써주면 이게 함수입니다. 제가 커리 브레이스 쓰면 안되고 괄호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z축에 대한 1차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SED, Cout, mass 이게 동시에 볼륨이기도 하고요. mass를 출력해 보고요. auto center of mass는요. CPT make array 이렇게 하고요. 질량 중심은 X축, Y축에 대해서는 대칭이기 때문에 00이고요. Z축의 질량 중심은 M, XY에서 mass를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홀수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책에서 뒤에 보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요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center of mass 이거를 그냥 answer center 이렇게 바꾸고 책 뒤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8.0분의 3.0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는데요. SED, Cout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거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answer center를 출력해 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답입니다. 빈 공백은 삭제하고요. int main에서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 넣고요. SED, Cout, precision 해서 12까지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NVCC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152 moments 이렇게 하고요. NVCC SED C++ 20 equation.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n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질량 또는 부피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 이거는 책에 들어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B번 문제를 풉니다. Find the plane jet equals C that divides the solid into two parts of equal volume. 동일한 부피의 두 부분으로 입체를 나누는 Z equals C, C 값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The plane does not pass through the center of mass. 이 Z 값은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이 그림에서 이 부피를요, 이 부피를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반으로 나누는 Z 값, 그 C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오토 이퀘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캡처하고요, 오토 C 하고요, 이 C는 Z equal C에서요, has the volume 이란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Z이 C라 할 때 이 값은 루트 Z입니다. 왜냐하면 이 Z이 C라고 하면 루트 C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Z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이 Z이 C라고 하면요. C가 여기에 들어가고 C가 여기에 들어가고 C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로 SQRT C는 SED SQRT C 스퀘어 루트 C는 이 C 값에다가 루트를 뒤집어 씌운 값입니다. O로 MC는요 C는 인티그럴이고요. 밀도는 역시 1.0이고요. STD make 터플에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C이고요. 스퀘어 루트 C이고 이거는 X 리미트입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Y 리미트고요. SED make 터프레스요. 이거는 Z의 한계인데요. 하하는 역시 O로 X, O로 Y, return X times X 플러스 Y times Y. 이게 하한입니다. 이 곡선에서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곡선의 하한이고요. 상한은 Z equal C, C입니다. 이 C는 여기 람다의 파라미터에서 온 겁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MC는 0에서 Z이 C일 때 요 부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요. Find the plane Z equals C that divides the solid into two parts of equal volume. 그러니까 이 매스가 볼륨입니다. 여기서 이 매스가 볼륨인데요. 이 매스에다가 이 MC에 2배를 하면 이게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자체가 람다이고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요, C 값을 봤는데 이 C 값이 Z equals C 플랜이고요. 이 그림에서 Z equals C 값이고요. 여기서 부피를 구하는데 X가 마이너스 루트 C에서 루트 C까지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루트 Z에서 루트 Z까지, Y가 마이너스 루트 C에서 플러스 루트 C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파란색 곡선, 요 곡선이 하한이고요. Z 이상하는 C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피를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전체 부피입니다. 이 매스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요. 오토 볼륨 이렇게 해서 매스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컨스탄트 L밸류 레퍼런스를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전체 볼륨이고요. 우리가 반을 구해서 그것의 2배를 해서 빼면 0이 되면 그 값이 이 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요. 오토 솔루션즈, 이거는 하나만 나오는데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솔루션즈로 하는 겁니다. 역시 뉴턴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여기다가 이 이퀘이션즈를 보내고요. SED 어레이 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여기서 제시 취할 수 있는 값은요, 0에서 4 사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0.0에서 4.0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고요. 이거를 10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이 문제 뒤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 정답이 answer고요. 정답을 보면 2 곱하기 루트 2입니다. SED Cout 이렇게 하고요. Z equals C 이렇게 하고요. 솔루션즈에서 프론트 제일 앞에 끝까지 잡아내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answer입니다. answer를 출력해 봅니다. 이 answer는 뒤에 답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합니다. 77번에 콤마를 빼먹었다고 합니다. 77번, 예, 여기에 우리가 적분 순서를 빼먹었습니다. dz, dy, dx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또 뭘 빼먹은 거야? 여기에 오타를 쳤습니다. 73번 L을 빼먹었네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다시 빌드하고요. CLS N 이렇게 보면 책에서 정답과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푼 정답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방정식도요, 우리가 수치 해석학적으로 풀었습니다. 이 뉴턴 메서드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경우에요,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고 0과 4 사이의 구간에 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하기 위해서요, 이 구간을 10개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로 선택하고요.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CLS N 역시 올바르게 풀리는데요. 우리가 이걸 대수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수치 해석학적으로 풀기 때문에요, 항상 최적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피적분 함수가요,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4를 곱해주고요, x의 하한에 0.0 이렇게 하면 대칭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값이 풀립니다. CLS N 당연히 값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정하고 이번에는
8이 됩니다. 2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8이 되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CLS N 역시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번째 정밀도로 계산합니다. 이 정밀도만 좀 낮춰도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1, 2의 마이너스 6성 이렇게 하면 6째 짜리까지만 정밀도를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했고요. 제가 정밀도를 확 낮췄는데도 굉장히 높은 12번째 짜리까지 정밀도를 주네요. 이 경우에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요, 뉴턴 메소드에 딱 때리면 사실상 제 경험으로요, 모든 문제의 방정식은 다 풀어냅니다. 근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모든 근을 다 풀어냅니다.